2025년 양자 컴퓨팅 주식시장은 정말 뜨거웠어요. 네, 정말 대단했죠. 그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살펴볼 D-Wave 퀀텀이라는 회사는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390%나 올랐습니다. 390%요? 네, 이 숫자를 보면 누구라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엄청난 상승세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차세대 기술혁명의 그 시작점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투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런 상황일수록 그 화려한 주가 그래프 너머에 있는 회사의 뭐랄까 맨 얼굴을 봐야 하거든요. 맨 얼굴이요. 네, 이건 제대로 파악하려면 한 3가지 정도를 봐야 합니다. 첫째는 실제 실적,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둘째는 현재 주식 가치, 지금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회사 밖의 더 큰 그림, 바로 거시경제 상황이죠. 핵심은 미래 기술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감하고 회사의 냉정한 재무 현실을 철저히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좋습니다. 기대감과 현실의 간극. 그럼 그 현실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D-Wave의 최근 3분기 매출이 2배로 늘었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매출 2배 성장. 이것만 보면 와, 드디어 회사가 뭔가 보여주기 시작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헤드라인만 보면 정말 혹할만 하죠. 하지만 여기서 돋보기를 딱 들고 숫자를 자세히 봐야 해요. 어떤 숫자 말이죠? 그 2배로 성장한 분기 매출액이 얼마였냐면 370만 달러였어요. 370만 달러요? 물론 큰 돈이긴 한데 수백 퍼센트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회사의 분기 매출이라고 하기엔 좀 작게 들리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더 중요한 숫자요? 같은 기간 동안 회사의 순손실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순손실이요. 글쎄요. 1억 4천만 달러래요. 잠깐만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습니까? 370만 달러를 버는 동안 1억 4천만 달러를 잃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비율로 따지기가 좀 민망할 정도인데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1달러 벌려고 거의 38달러를 쓴 셈이에요. 게다가 이게 나아지고 있는 추세도 아니에요. 운영비용, 그러니까 회사를 굴리는 데 드는 돈이 오히려 40%나 늘어서 손실폭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물론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맞아요. 흔히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죠. 아마존도 초창기에는 계속 적자였잖아요. 네네. D-Wave의 상황이 그것과는 좀 다른 건가요? 투자자들은 제2의 아마존을 기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죠? 아마존은 이미 존재하는 시장, 즉 소매 시장을 혁신하는 사업 모델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양자 컴퓨팅은 아직 시장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훨씬 더 초기 단계의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팅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돼서 의미 있는 돈을 벌기 시작하려면 최소 5년은 더 걸릴 거라고 봐요. 5년이요. 생각보다 기네요. 이건 그냥 좀 비관적인 전망인가요? 아니면 업계 전반적인 시각인가요? 업계의 보편적인 시각에 가깝습니다. D-Wave의 경쟁사인 리게티 컴퓨팅조차 공식적으로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지나야 실질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건 D-Wave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 컴퓨팅 산업 전체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앞으로 1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만 놓고 봤을 때 D-Wave가 갑자기 흑자로 전환하거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여전히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내년에도 재무적인 현실만 보면 여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미스테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데 도대체 왜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주가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밀어 올렸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이 비싸다, 싸다라고 말하는데 D-Wave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비싼 정도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가 있어요. 주가 매출 비율, PS라고 하는데요.
아, PS 비율요? 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회사의 전체 가치, 즉 시가총액이 연간 매출의 몇 배인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고평가됐다고 보죠.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보통 기술주들이 PS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하던데요. D-Wave는 얼마쯤 되나요? D-Wave의 PS 비율은 200, 200, 200이요? 제가 숫자를 잘못 들었나 했네요. 네, 286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예를 들어 잘 나가는 다른 기술 회사들은 보통 어느 정도예요? 비교를 해보면 그 수치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보통 기술 분야 기업들의 평균 PS 비율이 9가 채 안 돼요. 9요? 네. 그런데 D-Wave는 286이죠. 평균보다 30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와, 평균이 9인데 286이라니 이건 마치 동네 식당에서 파는 김치찌개를 30배 비싼 가격, 그러니까 한 그릇에 20만 원 넘게 주고 사 먹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미래라는 재료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그것도 아주 후하게 쳐주고 있는 셈이죠. 아,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D-Wave 주가가 앞으로 반토막이 나도, 심지어 3분의 1토막이 나도 여전히 전통적인 기준에서는 고평가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와, 그 정도인가요? 네, 이미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한 수준이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몇 년 전에 AI 주식, 특히 엔비디아 같은 걸 초기에 못 잡아서 아쉬워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양자 컴퓨팅이 제2의 AI다. 이번 버스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나는 그런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고 아마 가장 강력한 심리적 동인일 거예요.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 소위 말하는 FOMO죠. 포모. 네, 하지만 이 비교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수익성의 차이예요. 수익성의 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지금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 같은 AI 기업들은 이미 현실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실제로 팔리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고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내는 실체가 분명한 비즈니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AI는 이미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서 돈을 버는 현실적인 기술이 됐지만 맞아요. 양자 컴퓨팅은 아직 연구실에 있는 미래의 기술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투자자들이 AI와 양자 컴퓨팅을 하나의 거대한 차세대 기술 트렌드로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둘의 현재 위치는 완전히 달라요. 양자 컴퓨팅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은 현재로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투자 심리가 보이네요. 하나의 성공 사례, 즉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경험과 감정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전혀 다른 기술인 양자 컴퓨팅에까지 후감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과거의 성공 방정식, 초기 기술주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냈다는 공식을 전혀 다른 맥락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패턴이죠. 마치 농구 경기에서 3점 슛을 잘 넣는 선수라고 해서 갑자기 축구장에 데려다 놓고 프리킥도 잘 찰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비슷해요. 종목이 다른데 말이죠. 비유가 재밌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D-Wave라는 회사 내부의 재무 상태나 가치 평가,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회사가 아무리 잘해도 외부 환경이 안 좋으면 소용없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이죠. 특히 D-Wave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로 움직이는 주식은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맞아요. 회사 외부의 거시경제 상황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있죠. 기업의 운명은 그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결정되지 않거든요. 네. 경제 전반의 분위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최근 발표된 고용 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 걱정스러운 신호가 보여요. 고용 보고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요? 11월에 일자리가 6만 4천 개 늘어나긴 했는데 이게 시장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어요. 그래서 실업률은 4.6%로 오히려 올라갔죠. 아, 그런데 사실 더 우려스러운 건 그 전달인 10월 수치예요. 처음 발표됐을 때와는 달리 나중에 10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크게 수정됐어요. 10만 개 이상 감소면 꽤 큰 충격인데요. 아주 큰 수치죠.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해요. 최근 6개월 동안 벌써 세 번째로 일자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거든요. 3번이나요? 네. 이건 경제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꽤 명백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요. 고용 지표가 안 좋다는 것과 D-웨이브 같은 양자 컴퓨팅 회사의 주가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얼핏 들으면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 둘 사이에는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라는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위험 선호도요? 네,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내 일자리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험한 투자를 피하려고 하겠죠. 아, 알 것 같아요. D-웨이브처럼 아직 돈은 못 벌지만 대박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은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이런 투기성 높은 자산에서 돈을 빼서 은행 예금이나 우량주처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이걸 안전자선으로의 도피라고 불러요. 마치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작은 조각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대신 안전한 항구로 피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가장 먼저 파는 게 바로 D-웨이브 같은 고위험 주식이에요. 그렇다면 D-웨이브가 내부적으로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좋은 소식을 발표하더라도 거시경제라는 더 큰 파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회사 자체의 문제와는 별개로요. 네, 만약 앞으로 1년 동안 고용을 포함한 여러 경제 지표가 계속 나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 심리가 퍼지면서 D-웨이브 같은 주식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D-웨이브는 지난 1년간 390%라는 눈부신 주가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현실은 녹록치 않았어요. 네, 그랬죠. 매출은 아주 미미한데 손실은 어마어마하고 주가 매출 비율 PS가 286에 달할 정도로 가치 평가는 상상 초월 수준으로 높았죠. 맞습니다. 이런 열광 뒤에는 제2의 AI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었지만 실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AI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설상가상으로 경제 전체가 불안해지면서 D-웨이브 같은 투기성 자산에 가장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D-웨이브에 대한 투자는 본질적으로 아주 먼 미래에 거는 고위험 고수익 베팅이에요. 그런데 현재 주가는 마치 그 미래가 바로 내일 올 것처럼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게 이 모든 분석의 핵심이죠.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가진 엄청난 장기적 잠재력과 회사가 지금 당장 마주한 냉혹한 단기적 재무 현실 사이에 거대한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 1년은 이 팽팽한 긴장감이 과연 어느 쪽으로 터져 나올지를 지켜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결국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혁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디까지가 미래를 내다보는 선관을 가진 투자이고 어디부터가 현실을 외면한 단순한 투기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숫자를 무시해도 되는 그 경계선은 과연 어디쯤일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어쩌면 투자 세계의 영원한 숙제 같은 질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D-웨이브와 같은 차세대 기술에 대한 고민의 중심에는 바로 이 질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거대한 긴장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